그날 저녁 저는 퇴근하고 현관문을 열자마자 집안 공기가 뭔가 조금 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무 말도 없는데 이상하게 숨이 턱 막히더군요. 그리고 거실 한복판에 서 있던 내 딸. 작게 움츠린 어깨, 잘못 들켰다는 듯 떨리는 손끝.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아이의 눈은 이미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아빠 나 오늘 무서웠어요. 딸이 내 손에 쥐어준 건 작은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너무 작아서 아무 의미도 없을 것 같은 조각. 그런데 그 종이를 펼쳐보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지고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날부터 제 집은 제가 아는 우리 집이 아니었습니다. 딸의 그 한마디, 그 쪽지 하나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긴 이야기의 첫 번째 퍼즐이었죠.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겪었던 그날의 일을 처음부터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아빠, 새엄마가 저 때렸어요. 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 말을 듣자마자 얼어붙었다. 뭐라고? 수진이는 소매를 천천히 걷어 올렸다. 팔뚝에 선명한 멍이 있었다. 보라색과 노란색이 섞인 누가 봐도 최근에 생긴 상처. 숨이 멎었다. 언제 그랬어? 어제요, 아빠 회사 갔을 때. 수진이는 고개를 푹 숙였다. 작은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나는 무릎을 꿇고 딸의 눈높이에 맞췄다. 왜 그랬대? 새엄마가 뭐라고 했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갑자기. 그 순간 거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새엄마 현주가 부엌에서 나오고 있었다. 수진아, 저녁 먹자. 아빠도 들어오셨네? 현주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밝았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나는 딸을 보았다. 수진이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저었다. 말하지 마세요라는 신호였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2년. 수진이는 5년간 투병했던 엄마를 보내고 너무 오랫동안 울었다. 그리고 나도 너무 오래 혼자였다. 현주를 만난 건 작년 봄이었다. 친구 소개로 만난 그녀는 따뜻했다. 수진이에게도 잘해줬다. 적어도 결혼 전까지는. 그런데 요즘 들어 수진이가 자꾸 이상한 말을 했다. 아빠, 새엄마 눈빛이 무서워요. 할머니가 자꾸 우리 집 돈 이야기해요. 처음엔 아이의 적응 문제라고 생각했다. 재혼 가정은 다 그렇다고 상담사도 그랬다. 하지만 이건 다르다. 멍이 생겼다. 아내가 남긴 보험금 10억. 그 돈은 수진이 명의로 신탁되어 있었다. 아내의 마지막 부탁이었다. 수진이 대학 갈 때까지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그런데 재혼하고부터 현주와 장모님이 그 돈 이야기를 너무 자주 꺼냈다. 10억이면 투자 좀 하면 더 불어나지 않을까요? 지금 부동산 시장이 좋은데 한 채 사두는 게 어때요? 나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건 수진이 돈입니다. 그 뒤로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다. 새벽 3시.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수진이 방으로 갔다. 딸은 이불을 끌어안고 자고 있었다. 팔의 멍을 다시 보았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내가 뭘 놓친 거지?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나 현주를 마주했다. 여보. 현주는 계란을 굽고 있었다. 응?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수진이 팔에 멍 뭐야? 현주의 손이 잠깐 멈췄다. 그러더니 자연스럽게 계란을 뒤집었다. 아, 그거. 수진이가 어제 문에 부딪혔어. 문에? 응. 내가 빨래 들고 나가는데 갑자기 뛰어들어오더라고. 그래서 현주는 미소를 지었다.
너무 자연스러웠다. 애들은 원래 그렇잖아. 얼마나 뛰어다니는데.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다. 그럼 왜 수진이는 당신이 때렸다고? 뭐? 현주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었다. 그런 말을 했다고? 어제 저녁에. 현주는 프라이팬을 싱크대에 내려놓았다. 표정이 차갑게 변했다. 당신, 나 의심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새엄마는 다 때린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 진짜 수진이 생각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현주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물까지 글썽였다. 나는 당황해서 손을 들었다. 미안해요. 내가 예민했나 봐. 알았어. 근데 수진이한테 말 좀 해줘. 그런 식으로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현주는 식탁에 접시를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있었다. 내가 잘못 생각한 건가? 그날 저녁 수진이를 불렀다. 수진아, 네, 아빠. 팔 어떻게 다친 거야? 진짜로. 수진이는 고개를 숙였다. 문에 부딪혔어요. 그럼 왜 어제는 새엄마가 때렸다고? 미안해요, 아빠. 제가 거짓말했어요. 딸의 목소리는 작았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눈빛이 불안했다. 수진아, 아빠한테는 진짜 말해도 돼. 아빠, 배고파요. 밥 먹어도 돼요? 딸은 대화를 피했다. 나는 더 이상 묻지 못했다. 그날 밤, 장모님이 우리 집에 왔다. 김서방, 오랜만이네. 장모님은 큰 보따리를 들고 들어왔다. 반찬 좀 해왔어. 딸 혼자 집안일 하기 힘들잖아. 감사합니다, 장모님. 저녁을 먹는 동안 장모님은 자꾸 수진이를 쳐다봤다. 수진이 학교 잘 다니지? 네, 할머니. 공부는 잘해? 성적은 어때? 수진이는 대답을 머뭇거렸다. 보통이에요. 보통? 공부 열심히 해야지. 나중에 돈 많이 벌려면. 장모님은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왠지 차갑게 느껴졌다. 장모님, 아직 초등학생인데요. 그래도 일찍 시작해야지. 특히 수진이는. 장모님은 말을 멈췄다. 그리고 나를 쳐다봤다. 미래가 밝잖아. 그 순간 공기가 무거워졌다. 현주가 재빨리 끼어들었다. 엄마, 밥 더 드세요. 장모님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밥을 떴다. 하지만 나는 그 말이 계속 맴돌았다. 그날 밤 수진이가 내 방에 왔다. 아빠, 왜 못 자? 아빠, 저 할머니랑 새엄마가 무서워요. 나는 딸을 안았다. 무슨 소리야? 왜 무서워? 자꾸 이상한 말해요. 이상한 말? 수진이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러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가 없어지면 편하대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뭐라고? 할머니가 새엄마한테 그랬어요. 아빠만 없으면 수진이 보험금을 내가 관리할 수 있을 텐데. 나는 숨을 참았다. 수진아, 그거 정확히 언제 들었어? 오늘 저녁이요. 할머니랑 새엄마가 부엌에서 얘기하는 거. 딸의 손은 차가웠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아빠, 나 무서워. 나는 딸을 꼭 안았다. 하지만 내 머릿속은 복잡했다. 설마 그럴 리가. 아니다. 확인해야 한다. 며칠 뒤 나는 일부러 일찍 퇴근했다. 집에 도착하니 거실에서 장모님과 현주가 대화하고 있었다. 장모님, 왜 또 오셨어요? 김서방, 오늘은 일찍 왔네. 장모님은 소파에 편하게 앉아 있었다. 마치 자기 집처럼. 수진이는 방에 있어요. 숙제한다고. 현주가 차를 따르며 말했다. 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물을 마시려다가 장모님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나저나 김서방, 그 보험금 말이야.
또 그 이야기다. 장모님, 그건 수진이 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알아. 근데 지금 그냥 묵혀두는 건 너무 아깝지 않아? 장모님은 웃으며 말을 이었다. 내가 아는 좋은 투자처가 있거든. 거기 넣으면 1년에 20%는 벌어. 장모님,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 돈은 절대 투자 안 합니다. 아니, 왜 그래? 수진이 앞으로 대학 가고 결혼하고 하려면 돈이 더 필요할 텐데. 그래도 안 됩니다. 장모님의 얼굴이 굳었다. 너무 고지식한 거 아니야? 고지식한 게 아니라 수진이 엄마와의 약속입니다. 그 순간 현주가 끼어들었다. 여보, 우리 엄마 말씀도 일리가 있잖아. 그냥 한번 생각이라도 해보는 게. 생각할 것도 없어. 나는 냉정하게 말했다. 현주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당신, 나 무시하는 거야? 무시가 아니라 원칙이야. 원칙? 전처 말은 원칙이고 내 말은 무시야? 현주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장모님도 끼어들었다. 그래, 우리 딸이 당신한테 시집 와서 얼마나 고생하는데 그 정도 의견도 안 들어줘?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우리 딸은 남의 자식 키운다고 매일 고생하고 당신은 전처 생각만 하고. 장모님의 목소리가 커졌다. 바로 그때 수진이가 방문을 열고 나왔다. 아빠, 딸의 얼굴은 창백했다. 큰 소리에 놀란 것이다. 현주가 수진이를 쳐다봤다. 그 눈빛이 차가웠다. 수진아, 들어가 있어. 어른들 얘기 중이야. 네. 딸은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작게 들렸다. 장모님이 다시 말했다. 김서방, 솔직히 말할게. 우리 딸이 결혼해 준 거야. 당신 딸 키워주는 것도 호의고 그 정도 고마움은 알아야 하는 거 아니야? 장모님, 뭐, 틀린 말이야? 나는 주먹을 쥐었다. 참을 수 없는 말이 목까지 올라왔다. 하지만 꾹 눌렀다. 장모님, 오늘은 그만 가시죠. 뭐? 제가 피곤합니다. 장모님도 집에 가셔서 쉬세요. 장모님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야, 이 사람이. 엄마, 그만해요. 현주가 장모님을 말렸다. 오늘은 그냥 가요. 나중에 얘기해요. 장모님은 코웃음을 치며 일어났다. 좋아. 근데 내가 한 말 잘 생각해봐. 자네 혼자서는 수진이 못 키워. 그 말을 남기고 장모님은 문을 쾅 닫고 나갔다. 거실이 조용해졌다. 현주는 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다. 우리 그냥 이혼할까? 나는 멈칫했다. 뭐라고? 이혼하자고. 이렇게 사는 거 나도 힘들어. 현주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나는 거실에 혼자 남았다. 텅 빈 공간에서 숨소리만 크게 들렸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확인해야 한다. 진실이 뭔지. 다음 날 나는 전자상가에 갔다. 작은 녹음기를 샀다. 동전만 한 크기였다. 집에 돌아와 수진이가 학교 간 사이 딸의 방 책상 밑에 녹음기를 붙였다. 손이 떨렸다. 내가 지금 뭘 하는 거지?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딸이 무서워하는 이유를 알아야 했다. 3일이 지났다. 나는 녹음기를 회수했다. 회사 화장실에 들어가 이어폰을 끼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처음엔 아무 소리도 없었다. 수진이가 숙제하는 소리, 연필 굴러가는 소리. 그러다가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수진아, 있니? 현주의 목소리였다. 네, 엄마. 숙제해? 네. 그래, 근데 수진아. 현주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너 요즘 아빠한테 이상한 말 많이 하지?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 아빠가 나한테 물어봤어. 침묵이 흘렀다.
수진아, 엄마 말 잘 들어. 너 그러면 안 돼. 아빠는 지금 힘든 사람이야. 우리가 잘 모셔야 돼. 네. 그 순간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현주야. 장모님이었다. 엄마, 왜? 애 말 잘 들어? 아직 어려서 그래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 시간이 뭐가 필요해? 얘가 너무 눈치 빠른 거 아니야? 엄마, 여기서 그런 얘기 하지 마요. 왜? 어차피 애 혼자잖아. 장모님의 목소리가 차갑게 이어졌다. 수진아, 할머니 말 잘 들어. 너 아빠가 우리 없으면 너 못 키워. 그러니까 엄마랑 할머니한테 잘해야 돼. 알았지? 네. 그리고 아빠한테 이상한 말 하지 마. 특히 엄마랑 할머니랑 한 말 절대 하면 안 돼. 네. 착하네. 그럼 숙제 열심히 해. 문이 닫혔다. 나는 녹음 파일을 멈췄다. 손이 떨렸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 사람들이 수진이를 협박하고 있어. 다시 재생했다. 며칠 뒤 녹음본이 나왔다. 이번엔 장모님과 현주만 대화하고 있었다. 그 보험금 정말 아깝다. 엄마, 그 얘기 그만해요. 왜 그만해? 10억이면 우리 빚 다 갚고도 남는데. 김서방만 설득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고집이 세? 그 사람 성격이 원래 그래요. 성격? 그런 게 어딨어. 장모님은 한숨을 쉬었다. 김서방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그 돈은 나중에 누가 관리해? 엄마, 왜? 그냥 하는 말이지. 실제로 그럴 리 없잖아. 그런 말 하지 마요. 무섭게. 알았어, 알았어. 장모님은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섬뜩했다. 나는 녹음을 끝까지 들었다. 그리고 확신했다. 이 사람들은 돈 때문에 나를 이용하고 있어. 아니, 수진이를. 그날 저녁 나는 곧장 집으로 달려갔다. 문을 열자마자 수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아야, 아파요. 나는 딸의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수진이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현주가 딸의 팔을 붙잡고 있었다. 뭐 하는 거야? 나는 소리쳤다. 현주가 깜짝 놀라 손을 놨다. 여보, 수진이한테 왜 그래? 나는 딸을 안아들었다. 수진이는 울고 있었다. 팔에 또 멍이 생겼다. 이게 무슨 짓이야? 아니, 이건 애가 숙제를 안 해서. 숙제 안 한다고 때려. 현주는 당황한 표정이었다. 때린 게 아니라 그냥 혼낸 거야. 혼내는 게 이렇게 하는 거야? 나는 딸을 데리고 거실로 나왔다. 현주가 따라 나왔다. 여보, 오해야. 진짜로. 오해? 이게 오해야? 나는 수진이의 팔을 보여줬다. 선명한 멍. 손가락 자국까지 보였다. 현주는 할 말을 잃었다. 나는 정말. 그만해. 나는 차갑게 말했다. 이제 끝이야. 그날 밤 나는 수진이와 단둘이 호텔에 묵었다. 아빠, 우리 집 안 가요? 오늘은 여기서 자자. 응?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침대에 누운 딸은 내 손을 꼭 잡았다. 아빠 무서웠어요. 미안해, 수진아. 아빠가 너무 늦게 알았다. 아빠 새엄마가 진짜 때렸어요. 수진이는 울먹였다. 저번에도 그전에도. 왜 아빠한테 말 안 했어? 할머니가 말하면 안 된대요. 아빠가 화나면 나를 버리고 갈 거래요. 내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수진아, 아빠는 절대 널 버리지 않아. 정말이요? 정말이야. 절대로. 나는 딸을 꼭 안았다. 다음 날 나는 변호사 사무실에 갔다. 녹음 파일을 들려드릴게요. 변호사는 이어폰을 끼고 들었다. 한참 후 변호사가 말했다. 이 정도면 아동학대로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경찰 조사가 들어가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조사합니다. 그리고 이혼 사유로도 충분합니다. 이혼. 변호사는 진지하게 말했다. 따님을 보호하는 게 우선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습니다. 나는 학교 상담교사도 찾아갔다. 수진이 상태가 심각합니다. 상담교사는 심각한 표정이었다. 요즘 들어 수진이가 자주 멍하니 있어요. 친구들이랑도 잘 안 어울리고요. 집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알고 있어요. 수진이가 조금씩 말해줬거든요. 상담교사는 한숨을 쉬었다. 아버님, 빨리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아이 마음이 더 다치기 전에요. 네, 알겠습니다. 나는 모든 걸 정리하기로 했다. 수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일주일 뒤 나는 현주와 장모님을 불렀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자고 했다. 왜 여기서 만나자는 거야? 현주는 불안한 표정이었다. 할 얘기가 있어서요. 변호사가 자리에 앉았다. 두 분 앉으세요. 장모님이 인상을 찌푸렸다. 이게 무슨 상황이야?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는 녹음기를 꺼냈다. 재생 버튼을 눌렀다. 얘가 너무 눈치가 빠르네. 조심해. 괜히 애한테 잘못 보이면 나중에 골치 아파. 현주와 장모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건 쾅! 커다란 소리가 흘러나왔다. 아야, 그만요. 가만히 있으라고 했지. 현주는 손을 떨었다. 저건 절대 제가 낸 소리가 아니에요. 장모님도 벌떡 일어났다. 아, 이게 무슨 짓이야? 도청을 해? 변호사가 차갑게 말했다.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입니다. 정당한? 이건 불법이야. 아동학대는 더 큰 범죄입니다. 장모님은 할 말을 잃었다. 현주는 울기 시작했다. 여보, 이건 오해야. 정말로 나는 오해가 아니에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들은 수진이를 때렸고 협박했어요. 그리고 보험금을 노렸죠. 아니야. 그건 절대 아니야. 현주는 울부짖었다. 나는 수진이를 사랑해. 정말로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사람을 때립니까? 변호사가 물었다. 현주는 대답하지 못했다. 장모님이 끼어들었다. 그래, 맞아. 우리가 때렸어. 근데 그게 뭐 어때? 애가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런 거지. 엄마. 현주가 장모님을 말렸다. 하지만 장모님은 멈추지 않았다. 김서방, 솔직하게 말할게. 우리는 당신한테 기대했어. 10억이면 우리 빚 갚고도 남잖아. 근데 당신이 너무 고지식하게 굴어서. 엄마, 그만해요. 현주가 소리쳤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장모님은 모든 걸 털어놨다. 처음엔 아니었지만 나중에는 돈이 탐났던 거는 맞아. 근데 현주는 진짜 수진이 생각했다고. 나는 조용히 들었다. 그리고 말했다. 이혼 서류예요. 책상 위에 서류를 내밀었다. 현주는 서류를 보고 울음을 터뜨렸다. 여보, 제발. 서명해. 우리한테서 떨어져 줘. 안 돼, 나는 정말 수진이를. 현주는 고개를 숙였다. 장모님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 순간 문이 열렸다. 수진이었다. 아빠. 나는 깜짝 놀랐다. 수진아, 여기 왜 왔어? 상담 선생님이 데려왔어요. 뒤에서 상담교사가 들어왔다. 아버님, 수진이가 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수진이는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었다. 현주가 딸을 보며 울먹였다.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진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아빠, 미안해요. 나는 멈칫했다. 뭐가 미안해? 수진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거 제가 만든 거예요.
심장이 멎었다. 뭐라고? 새엄마는 절대 저 때린 적 없어요. 방 안이 얼어붙었다. 수진아, 무슨 소리야? 나는 다가가 딸을 붙잡았다. 멍을 내가 만들었다고? 내 일부러 책상 모서리에 부딪혔어요. 그리고 새엄마가 때렸다고 거짓말했어요. 현주가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물었다. 왜 그랬어? 수진이는 울면서 말했다. 싫었어요. 아빠가 새엄마랑 결혼한 게. 수진아,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아빠는 저만 봤잖아요. 근데 새엄마 오고 나서 아빠가 저를 잊어버릴까봐. 딸의 목소리는 떨렸다. 아빠 사랑 뺏길까봐 무서웠어요.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럼 녹음된 소리는? 그것도 제가 일부러 냈어요. 책상을 쾅 치고 혼자 아프다고 소리 질렀어요. 상담교사가 조용히 말했다. 수진이가 며칠 전에 저한테 고백했어요. 너무 죄책감에 시달려서. 나는 무릎이 꺾였다. 수진아, 왜 이런 짓을. 미안해요, 아빠. 딸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현주도 울고 있었다. 우리가 부족했네요. 아이 마음을 전혀 몰랐네요. 장모님은 할 말을 잃은 채 서 있었다.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다. 나는 딸을 안아들었다. 수진아, 아빠가 미안해. 아빠 저 버리지 마요. 절대 안 버려. 절대. 왜 그런 생각을 해? 딸은 내 가슴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현주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수진아, 나도 미안해. 내 마음을 몰랐어. 장모님도 무릎을 꿇었다. 할머니도 잘못했어. 너무 돈 욕심만 컸네. 상담교사가 말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네 분 모두 상담을 받아야 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우리는 매주 가족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처음 몇 주는 힘들었다. 수진이는 자신이 한 일을 계속 미안해했다. 현주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장모님은 자신의 욕심을 반성했다. 그리고 나는 딸의 마음을 읽지 못한 것을 후회했다. 상담사가 말했다. 수진이는 엄마를 잃은 충격에서 아직 회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빠를 잃을까봐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제가 더 신경 썼어야 하는 건데. 자책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잘하면 돼요. 현주도 변했다. 예전처럼 수진이한테 강압적으로 대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수진아, 오늘 학교 어땠어? 좋았어요. 그래. 점심은 뭐 먹었어? 김치볶음밥이요. 맛있었어? 네.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어느 날 장모님이 찾아왔다. 수진아, 네, 할머니. 할머니가 너한테 너무 심하게 굴었지?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해. 진짜 미안해. 할머니가 돈 욕심 부려서 너한테 상처 줬네. 장모님은 눈물을 흘렸다. 앞으로는 안 그럴게. 약속해. 수진이는 조용히 할머니를 안았다. 괜찮아요, 할머니. 그 장면을 보며 나는 조금씩 희망을 느꼈다. 6개월이 지났다. 어느 토요일 우리는 4명이서 공원에 갔다. 수진이는 현주 손을 잡고 있었다. 엄마, 저기 강아지 봐요. 정말 귀엽다. 두 사람은 웃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장모님이 옆에서 말했다. 김서방, 고마워. 뭐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 같았으면 진작 헤어졌을 텐데. 가족이니까요. 그래, 가족이지. 장모님도 웃었다. 그날 저녁, 수진이가 내 방에 왔다. 아빠, 왜? 저 사과할 게 있어요. 뭔데? 제가 거짓말해서 아빠 힘들게 했잖아요. 나는 딸을 안았다.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근데 아빠,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아빠는 화 안 나요? 제가 그렇게 나쁜 짓 했는데. 화는 났었지. 근데 나는 딸의 눈을 보며 말했다. 아빠는 내가 왜 그랬는지 이해해. 너도 무서웠던 거잖아. 네. 앞으로는 무서운 게 있으면 뭐든 말해. 알았지? 네, 아빠. 수진이는 활짝 웃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다. 1년이 지났다. 우리는 여전히 상담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훨씬 편해졌다. 수진이는 친구들과 잘 어울린다. 현주는 수진이와 진짜 엄마 딸처럼 지낸다. 장모님은 더 이상 돈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는다. 어느 날 수진이가 물었다. 아빠, 저 그때 왜 그랬을까요? 무서웠으니까. 근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바보 같았어요. 그래도 괜찮아. 내가 솔직하게 말해줘서. 아빠, 저 앞으로 절대 거짓말 안 할게요. 고마워. 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지금도 나는 가끔 생각한다. 만약 수진이가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완전히 무너졌을 것이다. 만약 내가 끝까지 의심만 했다면 진짜 가족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가끔은 잘못된 행동이 깊은 두려움에서 나온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이해하는 게 진짜 사랑이다. 저녁 식사 시간. 우리는 4명이 둘러앉아 밥을 먹는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칭찬받았어요. 진짜? 뭐로? 그림 그리기요. 현주가 웃으며 말했다. 우리 수진이 정말 그림 잘 그리더라. 장모님도 끼어들었다. 나중에 화가 될 수 있겠네. 모두 웃었다. 따뜻한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나는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안다. 10억이 아니라 이 시간이 진짜 10억보다 값진 시간이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들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말로는 다 설명되지 않는 순간들이 있죠. 그날의 한마디, 누군가의 눈빛, 그리고 아주 작은 행동 하나가 삶을 완전히 바꿔버릴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 이번 일을 겪으면서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는 건 항상 따뜻하고 완벽한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요. 때로는 오해가 쌓이고 두려움이 굴절돼서 엉뚱한 모양으로 튀어나오기도 하고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가족이 무너지기도 하고 또 한 번 더 단단해지기도 합니다. 저는 이번 일을 통해 제 아이가 얼마나 깊은 두려움 속에서 혼자 버티고 있었는지 그걸 너무 늦게 알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말 한마디, 눈빛 하나라도 마음 깊이 새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누군가와 마음이 멀어졌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용기나 힌트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건 생각보다 부서지기 쉽고 또 생각보다 쉽게 회복되기도 하니까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나 의견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매번 하나하나 다 읽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마음 따뜻한 하루 되시고 저는 다음 이야기에서 조금 더 깊고 조금 더 진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